안녕하세요. 부동산 달코에서 프라다입니다. 팀장님, 요즘 연예인분들 건물 샀다는 뉴스 많이 보시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띄엄띄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꾸준히 매입 기사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와, 역시 연예인은 건물 사기만 하면 몇십억 버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 겸 유튜버 이혜인님 알고 계시죠? 최근 40억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그러나 매입 후 매달 600만 원씩 개인 비용으로 지금 이자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내 월급이 600만 원씩이나 이자로 빠져나간다 하면은 저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오늘은 위 사례로 상업용 부동산의 진짜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아파트는 공실이 없는 개념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임차인 한 명만 퇴거를 해도 수익 구조가 완전 흔들려요. 특히 대출 비중이 높다면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겠죠. 임대 운영 능력, 공실 관리, 리모델링, 임차인 구성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건물을 샀다고 하면 안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공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상황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매입 사례가 실패냐, 성공이냐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혜인님은 TVN 롤러코스터 출신 배우인데요. 최근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구독자 수가 1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혜인님은 24년 당시 커플 팰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봉 1억, 자산 10억 정도라고 본인 스스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런 분이 서울 소재의 40억 규모의 건물을 샀다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액만 해도 32억,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지정록세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10억 정도의 자기 자본 으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건물의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5호선 구분다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위치인데요. 우측으로는 대단지 배우 세대가 있어 유동인구가 꾸준하고요. 외부에서 찾아온 상권이 아니라 항아리 상권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입 금액은 40억 5천에 매입하셨고요. 감정가는 약 50억 정도로 나오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못 사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매도인 분께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 중에 있었다 보니까 임대수익이 높진 않았어요. 32억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4.5% 정도만 잡아도 월이자만 해도 약 1,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대 수준으로는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모든 임대가 또 승계가 될 줄 알았으나 계약 후 임차인의 절반 정도가 퇴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월이자는 1,200만 원, 현재 기존 나오는 임대료는 600만 원 정도로 매월 6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본인 자금으로 현재 메워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혜인 배우님은 솔직히 무섭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언급까지 해서 굳은 의지를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위 매입 사례가 성공적일까 실패일까 질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라면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밸류업을 해서 임대료 수준을 좀 상승시켰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임대 수익보단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매입은 입지적 요소를 더욱더 꼼꼼히 검토해서 임대료가 마이너스라도 추후 집가 상승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또는 꾸준한 실거래가가 있는지 또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았던 사례이기도 해요. 이혜인님이 최근에 다른 유튜브에서 나오시면서 그 건물 임장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쪽을 통해서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건물을 매입하신 게 아니신가 싶어요. 첫 번째는 상권이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저기 상권 자체는 낮상권, 밤상권이 아니라 그 배우 세대가 있는 상권으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 배우 세대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나머지 근린생활 시설이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밸류업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만큼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해요. 잘못된 컨설팅을 받고 잘못된 입지를 매입한 게 아닌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본 건물을 검토하면서 좋았던 점은 그래도 매매 금액 대비 감정 금액이 50억 정도였다 보니까 인근 매매 사례 대비 저렴하게 매입했다.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의 장점 요소인 주차가 10대 이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진 않지만 역세권이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가 많이 없다는 점을 좋게 봤어요. 저는 또 안 좋게 보는 게 중개한 부동산이 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임차인들이 많이 나갈 거를 몰랐을까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건물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던 중개사가 계약하고 잔금 전에 그 임차인들이 반이 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6개 공실 중 2개 계속 임차 모집에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실패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매입했고 역세권이라는 점, 상업용 부동산의 강점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다수 얘기한 실패한 투자라기는 보기는 어렵고 또 100% 잘 매입한 사례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잘한 투자신 건가요? 잘못한 투자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아쉬웠던 사례에 좀 편중된 경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못된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사는 이유는 뭐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사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매달 600만 원씩 1년이면은 거의 한 7천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신 거고요. 향후 4, 5년, 못해도 뭐 5, 6년 하는 매도를 생각하시게 되실 텐데 40억에 샀던 건물에다가 매달 7천만 원 손해를 보면서 50억이나 60억에 팔 수 있을까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긍정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투자는 잘못된 선택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공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중개사가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의 의문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라더가 있는 겁니다. 저희 브라더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브리핑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예인분들 연락주세요. 이상 배우 이혜님의 매입 사례를 살펴본 브라더였습니다. 안녕.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